나만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것도 경제야?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경제야.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네. 우리가 소위 찌라시라고 하죠. 네. 표기로는 지라시. 네. 이게 뭐 흐트리다라는 뜻의 일본말이래요. YTN 라디오는 방송 심의를 준수하기 때문에요. 바른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과 정보지로 통일하겠습니다, 오늘. 네. 자, 오늘 이 이야기 해볼 텐데요. 얼마 전에 그 경제 관련 증권과 정보지가 나오면서 네. 해당 업종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한 차례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 증권과 정보지가 가짜 정보를 유통시켜서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어디까지 이거 믿어야 되는지 오늘 얘기 나눠볼 텐데 우리 기자분들 많이 봤잖아요, 정보지. 네. 말은 이제 정보지라고 합니다만 네. 요즘은 또 개념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뭐 카카오톡이나 뭐 텔레그램 같은 곳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그냥 제가 이제 통틀어서 정보지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적게 들어오면 한 5개, 많이 들어오면 한 30개까지 들어오고요. 왜 저한테는 한 번도 안 보내주세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유포할까 싶어가지고. 네. 맞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아니 누가 이렇게 이거를 참 부지런도 하네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참 누군지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이 증권가 정보지 받으시면 맞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 네. 대충 이거는 개연성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있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악의적이다. 그게 보여요,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보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지난주에 이 정보지 소동이 있었다고요? 네. 주가까지 흔들었던 그런 건인데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은행 한 곳에 대해서 네. 북한에 이제 송금한 그게 연루된 한국은행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할 예정이다. 네. 이런 이제 내용이 이제 정보지를 통해서 유포가 됐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뭡니까? 미국이 거래를 금지한 국가에 거래를 했을 경우에 그 은행에 대해서 이제 제재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렇군요. 그럼 아주 타격이 크네요. 아주 크죠. 예를 들면 이제 달러 거래를 아예 못하도록 만드니까 잘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이게 조금 더 커지면 만약에 사실이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이게 대외 신용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주 큰 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은행주들이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그 당일은 또 코스피가 간만에 이제 상승을 했던 날인데 네. 유독 은행주만 폭락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 구체적인 은행 이름까지 나돌았으니까 신빙성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또 2차로 또 이런 관련된 정보지가 또 돕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뭐일 것이다 이러면서 도는데 제가 들은 것도 몇 군데가 되는데요.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아는 한 분은 전화 오셔가지고 야 이게 우리 은행이 이제 여기서 말이죠 우리 은행이 아니고요. 네네. 내가 다니는 은행이 네. 거론이 됐다더라. 그래서 심지어 이제 부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사실이냐? 내가 아는 분이 지금 당신 은행에서 돈을 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화를 내시면서 요즘같이 이런 아주 민감하고 이럴 경우에 이게 누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퍼뜨리냐. 그러게요. 네, 이런 하소연을 저한테 하게 됐습니다. 이때쯤 막 코스피 엄청 하락하고 폭락하고 난리가 났었던 때였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런 정말 폭탄 중에 폭탄인데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보셨어요, 기자님? 네, 그래서 기자들이 당장 이제 금융위원회라든가 네. 연락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이걸 받았었는데 저희는 이제 몇몇 기자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려면 준비 기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관련된 그 은행에 정보 자료도 요청을 하고 국가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이 걸립니다. 네. 이 작업이 이렇게 단순하게 정말 비밀리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요 몇 가지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썼는데 물론 개연성은 있지만 볼 때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돌린다는 거는 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닌 걸 알았군요. 네, 우리 이건 말이 안 돼 했는데 또 막상 주가가 흔들리니까 할 수 없이 또
정부기관에 제가 또 팩트 체크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사실이 아니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제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지들의 실린 내용들 보면요. 네. 완전히 없는 얘기는 그래도 없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개연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혀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이제 적고요. 그럼 이번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네,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얼마 전에 네. 미국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을 이제 불러서 이게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보도까지 됐던 내용인데, 네. 요거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그 전에 또 몇 가지 사례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퍼뜨리게 됐던 겁니다. 결국 이제 문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미국 재무부마저 그때 우리가 한국 은행들을 이렇게 접촉한 것은 그냥 뭐 일반적이고 정기적인 접촉이었을 뿐이다. 네. 이제 그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이제 금융위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위법 행위를 있는지 우리가 한번 조사에 나서겠다 이런 네. 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단이 이례적으로 네. 엄중 제재하겠다 이런 유포 과정 이런 가짜 뉴스라고 해도 되나요 이런 거는? 뭐 폭넓게 보면 허위 정보, 그렇죠. 가짜 뉴스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풍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조사에 착수한 게 첫 번째 이 정도로 이번 건이 굉장히 타격이 컸는데 사실 과거에도 이런 정보지로 인해 주가가 움직인 적도 많죠. 네, 크게 움직인 적도 있고, 네. 뭐 작게 움직인 적도 있고 많은데, 저희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2012년에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서, 네. 고농도 방사성이 누출됐다 이런 소문이 또 퍼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에 또 코스피가 장중 2% 이상 급락을 하면서 또 쫙 밀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가짜다 이게 또 파악이 되니까 또 곧바로 또 반등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제 경제 관련된 이런 이제 풍문들이 이제 무서운 이유가 보통 뭐 이제 다른 풍문 같으면 우리가 체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죠. 있는데 이건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제가 확인을 들어가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동안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어떤 작은 세력이 돌린다면 네.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를 한 다음에 그렇죠. 이게 또 반등할 때 바로 사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미 사실 작전이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주가뿐만 아니라 우리 외환시장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연관된 시장이 많다 보니까 이런 풍문들을 그냥 뭐 흥미로운 그러한 이제 정보 허위 정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듣고 넘길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번 사례에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왜 이런 정보지가 증권가에서 만들어질까요? 지금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죠. 일단 돈이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 증권이나 소위 말하는 금융시장이라는 데가 네. 정보를 가지고 돈이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시쳇말로 증권 쪽에 하는 얘기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라고 할 정도로 누가 발빠르게 먼저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네. 이 수익률이 완전 달라지다 보니까 네. 그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하면 허위 정보라도 이걸 이용을 잘하게 되면 돈이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정보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게 사실 지금 보면 이제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증권가 중심으로 정보지라고 해서 이게 네. 페이퍼 형식으로 만들어서 돌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이제 PDF 파일로 만들어서 돌렸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카톡으로 단건씩 이렇게 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네, 뭐 폭넓게 그냥 한 사안에 대해서만 툭 하나 던져버려도 그게 엄청난 함의를 담고 있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만드는 방식도 되게 다양한데요.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만들고 또 판매를 한다. 이게 보통 이제 전통적입니다. 판매를 해요? 네, 뭐 1년에 뭐 근데 계약을 해서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만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조직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체가 밝혀진 건 없고요. 구체적으로는 없을 텐데 과거에 아무튼 제 조사에 들어간 적도 있었고요. 이 정보 쪽에 있는 사람들 쪽에서는 이게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네. 여하튼 어떤 경우는 이렇게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확보한 정보지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돌리면서 쫙쫙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제 정보를 취급하는 쪽에서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기관 특히 이제 권력기관들 그리고 또 우리 언론 같은 경우에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뭐 사적이든 공적이든 얻은 정보들이 중간에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중에 이제 일부가 고의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저희가 볼 때 이거는 좀 자작극이다. 스스로가. 네. 이거 너무 이게 무슨 정보지 할 정도로 보통은 악의적인 게 많은데 뭐 대단히 긍정적인 게 들어간다든가 뭐 예컨대 뭐 어떤 뭐 총수가 사고를 쳤다. 그러면 갑자기 미담이 막 쏟아져 나오고. 네, 미담이 막 쏟아져 나오고. 네.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게 나오고. 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게 만들어진 루트가 다양하고요. 그래서 딱 한 가지라고 말은 드리기 어려운데 역시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만들고 싶은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일도 있었던 게 어떤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과 얘기를 했던 내용이 10초도 안 돼서 저한테 다시 카톡으로 들어오는. 세상에. 그러니까 그 단톡방에 있는 누군가가 그걸 복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돌렸고. 왜냐면 기자라는 직업이 네. 정보를 많이 다루는 직업이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는 분들한테 야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던데라고 네. 툭 던진 게 나중에 돌아가지고 토시 하나 안 들리고 저한테 딱 들어올 때는 좀 섬뜩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전 소문 안 낼 테니까 좀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정보지가 만들어지는 그 경로를 좀 여러 갈래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정보를 전문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취합해서 만드는 쪽과 정보를 취급하는 쪽에서 나오는 네. 것들 그리고 자작극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그 맞는 정보지의 소식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난번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때 그때 상당히 저런 정보지들이 많이 돌았는데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보지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것들이 진짜 사실로 드러나는. 네. 그리고 뭐 연예인 관련된 부분들도 뭐 상당수는 가짜가 많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또 결국 사실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단언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한두 개가 맞다 보니까 요즘 이제 언론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정보지가 나오면 확인을 하는 지금 그런 관례들이 생겼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이런 걸 무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중에 상당수가 또 사실인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이제는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확인 절차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정보지에 많이 도는 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 만한 거? 네. 저 최근에 큰 지금 사고를 치신 또 시위한 분들이 계시죠. 네, 그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양진호 회장. 네, 그분도 사실은 제 기억에는 저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정보지를 먼저 받고 제 기사들이 좀 돌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폭력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요? 네, 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사실 요즘 아까 제가 정보지 관련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오늘 저녁에 무슨 방송이 나갈 텐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또 돌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보지의 세계가 너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약간 긍정적인 거는 지난번에 과거에 이제 대한항공 관련돼 가지고 또 문제도 많았는데요. 네. 이런 총수의 갑질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구석들이 과거에는 이제 언론사에 추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은 뭐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같으면 아무튼 감사원이나 이런 데 갈 텐데 네. 요즘 이런 것들이 정보지로 또 많이 유출이 됩니다. 일부러 또 혹시 만들어 돌리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걸 받고 또 확인을 들어가다 보면 그중에 이제 몇 건들이 사실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네. 과거에서 정말 대한항공 사태 때 여러 가지 건들도 지나고 보니까 다 사실이었던 건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자작극 이야기 하셨는데 반대로 악의적인 것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네. 곤란하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긴 악의적인 정보지도 많이 돌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렇죠.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것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한 연예인과 그리고 이제 PD에 관련된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는데. 그래서 그 소송 건다고 했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반드시 소송을 걸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이제 소송을 안 걸었을 때 또 대중들이 진짜 또 뭐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래보는 문제가 생기는데. 네. 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좀 소송이라든가 가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이게 정권에 대한
예, 또 이거는 제가 뭐 정보질하기보다는 정말로 이 음모론에 가까운 우리 어머님들 중심으로 아버님들 중심으로 많이 카톡 통해 엄청나게 많이 들죠. 다니죠. 네.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정부가 또 해명을 했던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북한에 쌀을 보낸다. 네, 이제 이런 게 아주 신빙성 있게 또 많이 도는 바람에 이거는 그럴싸하거든요. 너무 현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가 2010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쌀을 보내지 않고 있고요. 네. 농림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쌀 2만 톤을 북한에 만약에 보내려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 쌀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창고에서 꺼내서 가공하고 운송하고 선적하는데 발송 준비에만 무려 2달이 걸린다. 네. 여기에 동원되는 사람이 400여 명이 들어가고 차량만 1,800대가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과연 보낼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미 보냈다 이렇게 뉴스가 돌았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는 바람에 쌀값이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이면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얘기지만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 쌀 2만 톤 하면 느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창고에서 꺼내서 그냥 밤에 살짝 꺼내가지고 선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요즘 같은 상황에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파를 타고, 뭐 카톡이 되든 텔레그램이 되든 통해가지고 SNS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그렇다 카더라. 돌다가 나중에 결국은 언론까지 오면서 저희가 확인해 들어간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나요? 결국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 2가지,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 실무시장에서의 돈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하면 완전히 이제 박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미확인 정보를 쏟아내고 여기에서 또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다만 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지 수준도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주 허위 정보들이 나돌아다니는 이제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 정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일종의 불신 같은 거, 그다음 정보 통제, 아직도 우리 그 많은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기서 네. 나오는 일종의 음모론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방법은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되게 되는 수밖에 없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완전 악의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형사처벌을 하든 손해배상을 받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이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들을 상당히 이제 줄일 수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내가 전달하는 소문도 내 인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돼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너무 악의적인 거는 그냥 유포하지 말고요. 그런 소문은 더더욱 만들어내면 안 되고요. 증권과 정보지에 대해서 오늘 경향신문 박병윤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